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8월 8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위장 도급 의혹 사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삼성 재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좀처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서비스 지역센터 사장과 임원이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욕설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고발뉴스가 1분 분량의 녹음 테이프를 입수했는데요. 명백한 노동 탄압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가 하지 말라고. 이래야 저래를 안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사장님 계속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어도 저희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 하는가? 물어보시고 사장님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혹시 어떠냐 저떠냐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안 물어본다고 사장님. 아니 내분이 제가 자격불로 센터 가는 것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사장님. 물어보지 말라고. 사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제가 자격불로 센터 가는데 그거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 한번 들으라고. 네가 했냐 안 했냐만 한번 될 거 아니야. 안 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의심하시면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센터도 못 갑니까? 센터 가면 안 됩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왜 가냐고 물어보셨죠? 그래. 제가 그럼 직원인데 센터에 가서 받으러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까? 예? 그 제가 직원들하고 따로 면담한 적도 없고요. 사장님 면담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안 했다고요. 예? 그건 아니라고 씨발라가. 욕하지 마십시오. 형한테 욕먹으라고. 하지마. 나는 저 모두 흥미하게. 지금 욕이라고 하셨습니까? 욕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나이 많은 노조원에게 험한 욕하는 거, 갑을관계에 만연한 유행인가 봅니다. 내일 언론들 몇 군데나 이 내용을 보도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19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4,969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수만 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촛불을 들었는데 정작 피서지 뉴스 전하기에 급급한 공중파, 부정선거에 대한 본질을 외면하면서 당쟁으로 몰아가기 바쁜 제도 언론들, 이런 언론 환경이 독재 치하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000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주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파 방송을 따지는 민주당의 항의 방문이 어제 KBS에 이어서 오늘 MBC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개입, 정치 공작, 국정원을 해체하라! 언론 장악, 보도 통제, 박근혜 정부 비판한다! 1954명의 언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담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과 언론의 외면으로 묻히고 있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와 조직적인 비호, 사실관계의 왜곡과 축소 등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언론인들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분노의 촛불은 더 뜨거워지고 있지만 언론인은 침묵하거나 왜곡 보도의 첨병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부끄러움이 실종된 시대, 뒤늦은 언론인들의 참회가 부끄럽다는 말로 노 선배는 제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까지 몰려온 거,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후배 언론인들은 늦게 나선 만큼 확고하게 싸워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산하 조직 모든 조합원들이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날 촛불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 외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때그때 저희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보도투쟁을 병행할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비록 역할은 못하고 있더라도 옆에 같이 서서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같이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의 지국선언 참여가 언론 내부로부터의 편파보도 청산의 몸부림이라면 언론 외부로부터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김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어제 KBS 보도본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이곳 MBC를 항의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NLL 파문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로 항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MBC 측이 뭐라고 변명을 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MBC. 방송 멘트를 하고 있는데 MBC 보도국 카메라가 마치 체증을 하듯이 저희 고발뉴스 취재팀을 촬영합니다. 지금 이거 왜 촬영하는 거예요? 네? MBC 하지 말라고요. 네. 네? 보도국이요. 왜 촬영하는 거예요, MBC에서? 저 모르고 찍으라고 지금. 기자가 이거 스탠드업 하는 거 처음 봐요? 예? MBC에서 왜 촬영하는 거예요? 아니 찍으라고 찍는 건데. 체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아니에요? 좀 체증하시는 건가요? 왜 촬영을 하시냐고요? 찍으라고 찍는 건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으로 MBC 측은 초비상이 걸린 듯 했는데요. 먼저 도착한 최민희 의원에게 오늘 방문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MBC 방문하고 계신데 네. 오늘은 주로 어떤 내용을 좀 거론하실 건가요? 네, MBC도 공영방송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한 보도가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러운 정도입니다. 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물론 과거에 이상호 기자님 하셨던 탐사 기능 거의 제로예요. KBS도 그랬지만 MBC가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MBC 보도가 너무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친정부적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지적하고 솔직히 야당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좀 숨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보도 원하는 거 아니고요.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MBC 측은 인터뷰가 진행 중인 가운데도 뭐가 그리 궁금한지 방송하지도 않을 거면서 쉴 새 없이 카메라를 돌려댑니다. MBC 출신이신데 우리 노웅래 의원님은 또 특별히 오늘 임하는 각오가 있으시겠어요? 뭐 링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각오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냥 집에 방문한 거고 우리가 MBC가 전에는 대표적인 공정방송 MBC 하면 공정방송과 등식이었는데 거의 이제 땡전 뉴스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보도를 9대1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어느 한계 어떤 임계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잘 정확하게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할게요. 인터뷰를 마칠 때까지 고발뉴스와 MBC의 감시 카메라 외에는 어느 언론사 취재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보도국 항의 방문을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저희 취재팀도 취재를 위해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네, 죄송하니 가서 미안합니다. 지금 일단 언론의 이 항의 방문 내용이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직 기자이기 때문에 또 출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의원들 나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쫓겨난 회사 다시 쫓겨나니까 기분이 좀 색달랐습니다. 하지만 또 쫓겨나더라도 공영방송 MBC에 대한 감시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 MBC 항의 방문 마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방문 내용을 전해받았는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보도가 불공정했다는 항의에 대해서 MBC는 아니다, 공정했다 이렇게 반박했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털끝만큼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단 하나의 새로운 사실도 발견해서 보도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민주당 측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불공정 보도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뤄냈고 반값 등록금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으로도 평가받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1년 반을 맞아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한데요. 정치의 즐거움이랍니다. 어젯밤 출판 기념회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게 1000만 명의 삶을 책임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제 어떤 진실과는 다르게 막 오해가 따르고 또 억울한 이런,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 힘들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책인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다만 진정한 소통을 원했다고 합니다. 만인의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훨씬 괜찮아지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된 거 모든 걸 즐겁게 생각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즐겁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번 왜 우리 노량진 배수지 사고에 참 7명의 이렇게 정말 죽음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특히 한 분의 그 따님이 지방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트위터에 아빠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아? 그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이 장례식장에서 그 딸 아이 보면서 제가 참 그런 울음을 좀 삼키게 됐고요. 반대로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책으로 기록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이제 서울시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특별히 뭐 청소나 용역을 하는, 경비를 하는 이런 분들 제가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한 7천여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그 공무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 정규직으로 제가 임명장을, 그 신분증을 이렇게 드리는 자리에 저도 모르게 막 정말 이렇게 눈물을 주체하기가 힘들 정도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시장. 그렇다면 촛불 정국에 대해 박원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선 개입에 여념없던 국정원으로부터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댓글의 이렇게 피해자이기도 하죠. 폄하하는
이런 글들을 뭐 몇만 개 누가 그 썼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보도도 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도 관계된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뭐 직접 나가서 그러기는 힘들고요. 자신이 관계된 일이라 나가기는 그렇지만 촛불을 지지하는 심정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해준 은인이죠. 박 시장과 안철수 의원 사이의 뒷이야기도 궁금했는데요. 마침 안 의원이 깜짝 방문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그때 인기가 더 있으셨는데 양보를 하시고 혹시 지금도 후회하시지 않는지 또 실제 그때 생각하신 대로 제가 시장 잘하고 있는지 아마 그 순간이 또 와도 저는 같은 결정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공감하시듯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출판 기념회를 찾은 200여 청중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안 의원님도 사실 국회에 가셔서 이런저런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실제 근데 이렇게 의회에서 느끼시는 거하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좀 괴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저는 그게 새 정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새 정치라는 건 그 없던 거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라. 책 제목에 맞춰 정치가 즐겁냐는 질문이 당연히 던져졌는데요. 안철수 의원, 솔직히 즐겁지는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지금은 즐겁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여야의 극한적인 대치 정국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국정원 사태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사태를 풀어보고자 저 나름대로 발언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그 대화록 원본 공개하자는 거 소수이긴 하지만 반대표 던지면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이 사태 현명하게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소망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또 우리 안 의원님 같은 분이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시면 저는 행정에만 이렇게 몰두해서 서울시를 완전히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모처럼 공개석상에 얼굴을 내민 안철수 의원을 무대 뒤에서 만나 마저 못다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정원 사태에서 보시면 이제 1차적인 책임이 여당 그리고 이제 정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았을 걸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여당과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촛불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였는데요. 국정조사 기간을 더 연장해서 실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뭐 다행히 어느 정도 기간이 연장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오히려 실제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간을 더 저는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가 생각하는 실제적 결과는 무엇일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그런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그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저는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의 즐거움을 논하기에는 2013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너무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언론이나 인권 수준이 80년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가 있기나 한지 실망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치의 즐거움을 논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박원순 시장님 저희 고발뉴스로 모셔서 즐거운 인터뷰 고문 제대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 상황이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이한열 열사가 쓰러졌던 지난 87년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과연 국민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낙담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봐라, 우리 언론도 없고 여론도 생각보다 별로 아니냐, 부정선거인 줄은 알지만 그 사람들 모두 단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87년 상황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없었고요, SNS도 없었습니다. 대자보랑 달랑 유인물밖에는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는 시와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길 거라는 확신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3분 직설, 오늘은 서혜성 교수께서 이 또한 이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또한 이기리라. 이 또한 이기리라. 거친 물에 배 띄우고 저 바다 건너리라. 성남 바람 도돌리고 더 나아가리라. 이 또한 이기리라. 찢어진 가슴 깃발 삼아 나는 말하리라. 뜨거운 가슴 나는 노래하리라. 이 또한 이기리라고 얼굴 마주보면서 헤쳐가리라. 이 또한 이기리라. 3분 직설입니다. 얼마나 더 높은 언덕을 넘어야 할까요? 오늘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더 깊은 강물을 건너야 할까요? 오늘 시대는 자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까요? 길은 제 자취를 돌아보며 신발끈을 고쳐 묶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몇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와 길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습니다.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 하는 주권자들의 등불입니다. 스스로를 비추고 대중과 시대를 비추고자 하는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4.19를 잇는 고등학생 시국선언이 있었고 문화인, 종교인, 대학교수, 사회운동가 등 시민진영의 광범한 외침이 광야를 울리고 있습니다. 직업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의 눈물과 땀은 이 땅에 시대 양심이 살아있다는 자랑스러운 표징이자 정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언제나 시대를 밝힌 건 대중의 몫이었습니다. 가보년 동학혁명을 거쳐 숱한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이 두루 그러합니다. 오늘 시민들이 든 무기는 단 한 가지, 곧 촛불뿐입니다. 이는 공적 양심을 나타내는 대중적 자기연신의 빛으로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촛불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타올라 마침내 대지를 이룹니다. 한 개 촛불은 미약하지만 서로 버타고 있는 두 개 촛불은 용기가 되고 세 개 촛불은 연대로 타오릅니다. 촛불을 기울여 불꽃을 옮길 때 단지 촛불 하나가 아니라 정의와 확신이 함께 점화됩니다. 촛불을 든 사람이든 아니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이 촛불 행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계천이 다시 흐르고 있는 건 여름철 장맛비 때문이 아닙니다. 광장에서 흘린 대중의 땀과 눈물로만 시대의 강은 굽이쳐갈 수 있습니다. 강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숲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강과 숲의 이름이 바로 정의이자 대중입니다. 어느 시대든 대중은 모이는 것 자체가 지혜였습니다. 이 광장 지혜를 민주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지만 정의는 일찍이 한 번도 스스로 정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대중의 호명에 응해 광장에 나올 때 정의는 비로소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정의와 북은 한 통속입니다. 북은 스스로 울지 않습니다. 북은 쳐야만 온몸을 떨면서 웁니다. 우는 그 북의 이름이 정의입니다. 오늘 그 북을 쳐야 합니다. 얼마나 더 높은 산과 거친 물을 건너야 할까요?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4월 혁명과 5월 강조와 6월 민주항쟁의 힘으로 시대는 전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고난 또한 대중은 헤쳐가고 끝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자랑스럽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 질서를 회복시켜냈노라고. 이것이 촛불의 정신이자 가치이자 행동입니다. 넘기 힘든 높은 언덕은 탑이 되고 깊은 강물은 정의를 비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구속수사 원칙을 전국 검찰에 내려보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SNS나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쓰거나 멘션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실이라도 악의적인 내용을 쓰는 사람은 구속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을 하니까 앞으로는 사실을 쓰거나 멘션해도 감옥 갈 각오들 하셔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심각한 것은 처음 트윗을 올린 사람은 물론이고 중간에 RT한 사람들까지 추적해서 엄벌하라는 내용도 함께 하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티즌들, 박근혜 정부의 긴급조치 1호가 발령된 거 아니냐, 유신시대로 회귀한 것 같다, 이런 격앙된 반응들인데요. 저희 고발뉴스가 우려했던 대로 공안 탄압의 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하자마자 공포정치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어서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공포의 첫 순서가 바로 신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8월 8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3천만의